설 연휴 동안 산사에서는 설맞이 특별 템플스테이가, 국공립박물관에서는 다채로운 민속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불교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설 연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지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현행 등록문화재 관리가 면 단위, 즉 구역 개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8교구 본사 직지사 신임 주지 법보스님은 진산식에서 문중화합과 포교 역량 결집, 대중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인도네시아에 구호 성금을 전하면서 법회를 열어 현재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국회에서 개막된 중국 개혁 개방 40년 사진전이 미래 한중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설 연휴 동안 전국의 주요 국공립박물관에서 다채로운 민속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서울 도심 고궁은 무료로 개방되고 고요한 산사에서는 설맞이 특별 템플스테이가 진행됩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 아빠와 박물관을 찾은 아이들, 절이며 윷놀이와 장기까지 따라해보는 전통 문화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광장에 펼쳐진 전통 공연장에서는 내외국인이 하나 되는 신명난 대동구판입니다. 황금의 기와 돼지해가 만난 기해년 새해 닷새간의 설 연휴 동안 재물과 복을 부르는 황금돼지의 행운을 전국 곳곳에서 한껏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심 국립박물관입니다. 이번 설 연휴를 맞아 전국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민속놀이 체험, 설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곳곳의 박물관들은 민속놀이와 국악공연 등 설맞이 전통 한마당을 선보이고, 국립민속박물관은 온 가족이 즐길 설맞이 세시 체험 행사를 펼칩니다. 청주와 대구박물관은 어린이 영화와 뮤지컬을 준비했고, 국립한글박물관도 공연과 인형극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예정입니다. 경복궁을 비롯해 서울 4대궁과 종묘, 아산 현충사, 금산 700의 총이나 남원 만인의 총 등지에서도 무료 입장과 함께 가족사랑을 전할 전통 민속놀이를 준비 중입니다. 위출하실 때에는 그 방문 예정 기간에 주관하고 있는 문화행사 내용과 일정을 미리 알고 위출하신다면 가족과 더 즐겁고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번잡한 도시 대신 가족과 맑고 단아한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면 고요한 산사에서 진행하는 설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도 괜찮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보다 나만의 의미 있는 시간이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국 41개 운영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날 합동 차례는 물론 전통놀이와 새해 소원지 쓰기나 해맞이 등 어지러운 도심과는 비교 불가의 힐링 타임입니다. 숲 명상이나 디톡스 체험, 트레킹 등 전국 41곳 사찰별로 가족들을 위한 뜻깊은 설맞이 행사들이 인기리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통대책을 비롯해 주요 시설 안전점검, 소외계층 지원 등 설 민생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교계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설 연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도 연휴 기간 4,900만 명에 이르는 민족 대이동으로 고속도로에 많은 차량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설 전날인 4일 오전에 귀성 차량이 가장 몰리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체증과 장거리 운전에 따른 피로가 누적되고 연휴 기간 들뜬 분위기 속에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위에는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를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 이웃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연휴 기간 민생을 돌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과 안전, 의료 분야 등의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늘부터 7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 여객선은 144회까지 운항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장애인들이 고속버스를 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고속버스에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량을 개조해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가 시범 운행이 됩니다. 귀경 편의를 위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오는 5일부터 이틀 동안 운행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연휴 기간 화재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과와 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평균 10% 늘려 수급 안정을 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연탄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가구당 9만 3천 원 늘어난 40만 원 6천 원을 지급하고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는 설 연휴 기간에 무료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설 명절 당일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영등포 보현의 집 등 서울 시내 6곳의 노숙인 시설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고 영화 상영과 윷놀이 등 명절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등 4만 7천여 곳도 운영합니다.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간 설날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설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2월 1일 18시부터 연휴가 끝나는 7일 9시까지 소방안전, 제설, 교통, 물가, 의료 5개의 대책판을 설치하고 이를 총괄 조정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의 불교 사찰들도 설을 맞아 홀몸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이주 노동자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등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불자들이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넉넉하고 훈훈한 설 연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현행 등록문화재 관리가 면단위, 즉 구역 개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8개월 만에 방문한 정재숙 문화재청장과의 만남에서 한 말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조계종 공식 예방은 처음입니다. 종단은 국가 지정 문화재에서 불교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나 되고 국보와 보물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도 관련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교 국가 지정 문화재 중 불교 문화재 비율이 35%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및 타 종교 단체 개인 소유가 한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보와 보물 중에는 불교 문화재가 60%, 그 중에서 우리 조계종 소유가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 지정 문화재 유지 관리에 불교계의 역할이 큰데도 정부가 유형 또는 무형문화재위원을 채용하면서 불교 전문 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부장 현법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재정스님의 관련 발언이 잇따르자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정부 문화재 정책에 불교계 참여 폭을 넓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전체 불교 관계되는 분들이 좀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끔 폭을 좀 넓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문화재청일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행스님은 3.1운동의 역사적 현장 탑골공원이 원각사터에 조성됐고 국보 2호인 석탑 등이 남아있다며 불교문화재가 우리 역사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사찰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정문화재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들 불교문화재 보수와 관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개별 문화재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불교계가 요구하는 구역 개념에 면단위 문화재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구체적 답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점 단위로 보는 거죠. 네네. 문화재 네, 이렇게 점 단위로 잘 알다시피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부속 건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한 건물만 이렇게 보지 말고 넓게 좀 구역까지 이렇게.
우리는 직접 살면서 그걸 지켜온 거잖아요. 정재숙 청장은 비공개 대화에서 불교문화재의 면단위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 관련 예산의 증액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이 설립된 지 이제 20주년이 됐습니다. 정부의 문화유산 정책 수준이 2019년에 한 단계 높아지는 원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주요 인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원행 스님과 독립운동가 용성 스님의 법손, 도문 스님 등 12명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3.1운동 정신은 선언들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가치, 그 가치는 종교인들의 가치하고 굉장히 부합됩니다. 종교 이런 차이 없이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실천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뜻은 비폭력 평화였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1차 고문회의를 열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들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에서는 국토를 정토라고 생각한다며 호국불교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현직 장성불자들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밝히면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항상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군불교 총신도회장이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김병주 육군대장은 군불총이 다음 달 승병에 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불교의 호국 정신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장은 또 매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봉행하는 천도법회와 신앙 전략화를 위한 군법당 지원에 종단이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해자 스님과 수석 부교구장 남전 스님, 박정희 예비역 육군대장,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신임 주지로 선출된 법보 스님이 진산식을 갖고 공식 취임을 알렸습니다. 법보 스님은 문중 화합에 매진하고 포교 역량 결집, 대중과의 소통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BBS 정한윤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제19대 주지 법보 스님의 진산식이 어제 경내 만덕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법보 스님은 취임사에서 간소하게나마 마련된 이번 법회를 통해 문중이 화합하고 8교구 신도들의 유대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불법 홍포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상에 발맞춰 우리 불교가, 우리 직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오늘날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사려하여 새로운 시대상에 걸맞는 포교 도량, 포교의 중심 교구로 거듭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교 역량 강화를 위해 직지사는 자비명상 대표이자 BBS 라디오 프로그램 그래도 괜찮아의 진행자 마가 스님을 연수원장에 임명하고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프로그램 다양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사경도 좋고 연구도 좋고 참선도 좋고 또 숲을 이용한 걷기 명상도 좋고요. 아무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 것 같아요. 한국불교의 희망을 우리 직지사에서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직지사는 한국불교의 청정 종풍을 바로 세운 역대 조사 선양 사업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직사의 기와 하나하나, 석축 하나하나가 스님의 진신사료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가람을 수하고 역대 조상님들의 선양 사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지사 회주 해창 스님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한 불교계가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 한국 불교의 근간을 다져나가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많이 사람 인재를 키우십시오. 우리는 다시 판을 짜야 됩니다. 불교는 망하지 않지만 조계종은 잘못하면 망합니다. 새로운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날 진산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주경 스님과 장명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정범 스님과 현민 스님 등 종단 대덕 스님과 교구 본사 주지 스님, 김충석 김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제19대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은 지난 1967년 직지사에서 노건 스님을 개사로 사미계를, 1978년 범호사에서 고암 스님을 개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삼성암과 학도암, 정암사 주지, 제12대부터 16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사배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조계종 5개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BBS 대구불교방송 운영위원장인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과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은 이지사와 저출생 극복과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스님들은 이지사와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에는 윤종진 행정부지사와 전우헌 경제부지사, 경북도청 불자회 임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금강자비회가 주관한 제29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이 창원시청 2층 시민홀에서 펼쳐졌습니다. 해마다 열리고 있는 창원불교계 자비나눔 한마당은 설날을 앞두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자비나눔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사입니다. 이웃에게 이바지하고 베풀면 그 어디에도 머문 바 없이 행복을 지을 수 있게 되고 또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눌 때 서로 존중하는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 자비성금은 각 사찰과 금강자비회 등에서 십시일반 모금한 것으로 창원시 불교연합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성금 5천만 원을 지정기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비록 이슬람 국가지만 세계 3대 불교 성지 가운데 하나인 보로부드르 사원 등 불교 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인도네시아에 구호 성금을 전달하면서 현지의 불자들을 격려하고 법회도 봉행했는데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신행 현장을 박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5번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이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국민의 87%는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하지만 13세기 전까지만 해도 인니의 땅에는 찬란한 불교 문화가 만개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인 언덕 위의 승방, 보로부드르 사원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슬람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과 마음속에는 불교가 살아 있습니다. 국가 자체에서 모든 종교를 다 배려를 하고 모든 종교의 공휴일은 다 또 이 나라 국경일로 공휴일로 여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4월 초파일 공휴일이고 이제 종교적인 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단체 아름다운 동행이 방문한 인도네시아의 한국 사찰 해인사도 이억만리 자카르타에서 은은한 법 등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인도네시아의 한인 불자들이 모여 가정법회로 시작된 해인사는 성철 스님의 상자인 원명 스님의 발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씩 규모를 넓혀 10년 전 지금의 4층짜리 건물의 터를 잡았고 지금은 200여 명 신도들의 의지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강진 쓰나미 재지역 시찰과 성금 전달 등 현지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국제사회와 불교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이 더 많이 세계 각처에 나가서 이렇게 있다 그런다면 이런 활동을 하는데도 훨씬 더 아마 쉽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상주하는 스님이 없어 법석과 선방은 늘 비어있고 해인사 불자들은 녹음된 법문과 영상에 의지해 서로를 격려하며 법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포교를 위해 작은 도서관도 만들었지만 해외 포교가 활성화된 이웃 종교와는 달리 법당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긴 지는 오래됐습니다. 스님들도 사실은 오시면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종단에서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에 어찌됐든 이렇게 이슬람 국가의 불교 사찰을 운영하고 이렇게 유지하는 거에 관심 갖고 스님이나 뭐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는 힘이 많이 되죠. 아름다운 동행은 오는 9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현지 방문을 추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심을 가꾸고 있는 인리의 한인 불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상주하시는 스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수행하는데 뭐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그 원행 스님 같은 그 큰 어른 스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들 뭐 법문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신행생활 하는데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 좋은 말씀이 좀 있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뭐 큰 힘이 돼서.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그러나 언덕 위의 승방 보르부드르 사원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이나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 씨 문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조계종 산호위는 어제 유가족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를 출발해 고인의 분향소가 위치한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님의 시신이 아직 49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체투지는 우리 고 김용균 노동자가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그 염원을 담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산호위는 지난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49제를 봉행했습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중국은 이 기간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했고 우리나라는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국가 가운데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급격히 달라졌고요. 우리나라도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중국 개혁 개방 40년 사진전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김현규 기자입니다. 1978년 12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선언은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힙니다. 고도의 중앙 집권화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중국을 선언한 덩샤오핑은 외국 자본을 받아들여 시장 개방에 나섰습니다. 중국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작은 어촌이었던 선전은 1980년 첫 번째 경제특구로 지정된 후 27년 만에 최초로 1인당 GDP $10,000를 넘어서며 개혁 개방 정책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40년의 자본주의 실험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온 중국은 2010년 마침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1978年改革开放以来，中国的经济社会面目发生了翻天覆地的变化，取得的巨大成就有目共睹。 우리나라도 1992년 한중 수교를 맺은 뒤 활발한 투자와 수출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5,000년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중한 우호를 더욱더 깊게 해서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해온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오늘날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선 중국을 주요 강대국들은 견제하고 있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사드 갈등 이후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새로운 한중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양국의 공통 기반인 불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불교유적 공동연구와 문화 교류 등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부터 다시금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문화재 발굴도 하고 함께 또 자연보호라든지
또 민간인들의 그런 정신 함양을 위한 그런 그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같은 한자 문화권으로 오랜 세월 문화적 동질감을 누려왔고 무엇보다 불교라는 공통 분모를 공유해왔습니다. 기회와 성장의 개혁 개방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중 관계를 모색하는 지금 불교가 그 한 축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설은 추석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로 꼽히는데요. 올해는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죠.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은데요.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이 설을 쇠는 데 드는 비용으로 평균 46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평균 25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고요. 부모님 선물도 사야 하고 용돈도 좀 드려야 하고 고향에 가려면 교통비도 쏠쏠이 드니까요. 미혼보다 결혼한 분들이 물론 더 많이 들겠죠. 하지만 지난해 설 비용보다는 평균 8, 9만 원 정도 줄어든 겁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지출을 줄이는 건데요. 올 설은 이처럼 녹록지 않지만 가을 추석에는 좀 풍성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2월 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